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수입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이라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는 바이런 케이티, 스티브 미첼, 그리고 김윤옹김,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 네. 바이런 케이티를 저는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관한 어떤 글귀를 읽다가 좀 인상이 깊어서 좀 찾아보게 된 저자인데 그러다가 바이런 케이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 책을 여러 권 사게 됐고 그 중에 하나인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네. 오늘은 4가지 질문의 어떤 실전 사례인 질문자와 이제 대화하는 부분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4가지 질문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 배경을 알면 이 질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을 한 실제 사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케이티가 뒤바꾸기라고 부르는 것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은 자신이 믿는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어 보는 방식이다. 다음에 나오는 대화는 2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이루어졌다. 케이티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메리는 자기의 생각을 쓴 종이를 한 장 들고 있다. 이 종이는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게 되어 있는 작업 양식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다. 당신이 실제 느끼는 대로 옹졸하게 마음껏 비판하세요. 영적인 척하거나 관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옹졸한 사람처럼 쓸수록 작업에 더 많은 혜택을 잊기 쉽다. 메리는 속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40대로 보이는 그녀는 날씬하고 매력적이며 고급스러운 운동복을 입고 단호한 말투로 얘기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 그녀는 화가 나고 초조해 보였다. 독자나 청중으로서 작업을 처음 할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 메리, 케이티, 청중, 이분들의 목적이 똑같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 케이티가 메리를 놀리거나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놀리는 것은 메리가 아니라 메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뿐이다. 대화의 중간쯤에 케이티는 당신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묻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은 추상적이거나 미리 정해진 어떤 진실 또는 케이티의 진실이 아니라 메리의 진실, 즉 그녀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뒤에 숨겨진 진실이다. 무엇보다도 메리가 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케이티가 도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메리는 케이티의 끈질긴 질문을 기꺼이 환영한다. 케이티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을 대화 중에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어느 사장은 케이티와 함께 작업을 하기 전에 회사 중역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기도 했다. 케이티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서 스윗하트나 허니라고 불러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케이티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니까요. 자,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양식에 쓴 문장을 읽는다. 나는 남편을 혐오한다.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편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숨쉬는 버릇까지도 나를 미치게 한다.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가식적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나는 남편이 더 성공하기를, 나와 섹스를 하고 싶지 않기를, 몸매를 잘 다듬기를, 나와 아이들 밖에서도 삶을 찾기를, 내 몸을 만지려 하지 않기를, 그리고 더 강인하기를 원한다. 남편은 자기가 자기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더 성공해야 한다. 남편은 소심하다. 남편은 요구하는 게 많고 게으르다. 남편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다시는 내 마음을 속이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KT, 잘 요약된 건가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메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으니 당신이 이 강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같군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합시다. 메리, 나는 남편을 혐오한다. 남편은 날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편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숨쉬는 버릇까지도 나를 미치게 한다. KT,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게 진실인가요? 이것은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다. 그게 진실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리, 네. KT, 좋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숨을 쉬나요? 예. 남편과 회사 일로 전화회의할 때면 수화기를 통해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비명을 지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의 숨소리는 나를 미치게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예.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메리, 예. KT, 모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정말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당신이 미치게 만드는 건 남편의 숨소리일 수 없습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건 틀림없이 남편의 숨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자, 그게 진실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의 숨소리가 들릴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메리, 전화로 회의할 때마다 자기의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을 그이가 알아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메리, 그이를 죽이고 싶어집니다. KT, 그런데 남편의 숨쉬는 소리와 그 소리에 집착하는 당신의 생각 중에 어떤 게 더 괴로운가요? 메리, 숨쉬는 소리가 더 괴롭습니다. 그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괜찮아요. 메리가 웃고 청중도 웃습니다. KT, 계속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작업에서 좋은 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간직하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작업하다 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Sweetheart, 당신의 대답들은 완벽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자, 수화기를 통해 남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은 남편의 숨소리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평소에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온갖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예,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숨을 쉽니다. 그쵸? 그이는 전화로 회의할 때 수화기에 대고 숨을 쉬지 말아야 한다. 이게 현실인 어떤가요? 남편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나는 그이에게 멈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진실한 것은 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이는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당신은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지만 결국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테니까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Honey,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 당신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나요? 네. 좋아요. 한 번에 하나씩의 문장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이것은 KT가 가끔 묻는 추가 질문이다. 작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난 지금 메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거나 극복하거나 개선하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내적인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저 당신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입니다. 네, 찾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없다면 전화회의가 훨씬 더 즐거울 거예요. 좋은 이유군요. 당신은 남편이 전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한다는 이 생각, 이 거짓말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아니요. 그 생각이 없다면은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생각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면 남편과 전화 회의를 하는 동안 당신은 어떠할까요?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활기찰 것 같아요. 마음도 산란하지 않겠죠? 네, 그래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숨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당신은 생각들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그 순간의 현실에 반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문장을 좀 봅시다. 이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진실인가요? 예. 좋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은 건가요? 예. 좋아요.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옳거나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진실인가요? 메리는 침묵한다. 만일 지금 정직하게 예, 아니오를 가운데 하나로 대답해야 된다면 또 그 대답, 당신의 진실 또는 거짓말, 그거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면 당신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진실인가요? 긴 침묵과 함께 메리가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니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참 용기 있는 대답이군요. 우린 이렇게 자신에게 정말로 진실한 대답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진실인가요? 이 질문은 그저 하나의 질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질문에도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상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해버리면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삶이 온통 가식적이라고 느껴져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긴 침묵 후에 메리. 그 생각을 유지하면 틈날 때마다 섹스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제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인가요? 내가 보기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네요. 그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아, 알겠어요. 아니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네, 훌륭하네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그 생각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생각이 없으면 즐거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불행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린 여기서 그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를 뒤바꿔 보세요. 네 가지 질문 뒤에는 뒤바꾸기가 있습니다. 네.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예, 느껴보세요.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맞아요. 그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끔 당신은 남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숨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 또 하나의 뒤바꾸기가 있군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조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누가 남편이 되든 그 사람에게 같은 관념들을 더 씌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진실이라고 믿는 또는 조사되지 않은 관념들에 집착하지요. 자, 다음 문장을 또 봅시다. 나는 남편이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않기를, 내게 의존하지 않기를, 더 성공하기를, 나와 섹스하고 싶어 하지 않기를, 몸매를 잘 다듬기를, 나와 아이들 밖에서도 삶을 찾기를, 그리고 더 강인하기를 바란다. 이것들은 일부에 불과해요. 이 문장들을 모두 뒤바꿔 보세요. 나는 내가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더 바란다. 나는 내가 남편과 섹스하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몸매를 잘 다듬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남편과 아이들 밖에서도 삶을 찾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더 강인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편은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현실은 어떤가요? 남편이 요구하나요? 예, 그래요. 요구해요. 자, 그러면 남편은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군요. 당신의 말에 따르면 이 남자는 요구를 하니까요. 남편은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현실에서는 남편이 자꾸 요구하거나 요청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늘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져요. 남편은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방어를 치는 대신 사랑의 공간에서 그이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누가 내게 조금이라도 요구하는 게 느껴지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도망쳐야 했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솔직하게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남편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대신 도망치거나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래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좀 연극을 해볼까요? 당신이 좀 더 명쾌해지고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을 요구씨라고 부르세요. 자, 명쾌해집시다. 당신은 이것저것 요구하는 남편 역할을 하고 나는 명쾌한 사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요구씨가 내 방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 방금 굉장한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야. 한번 들어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또 다른 전화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늘어놓는데 난 지금 바쁩니다. 급히 마감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런 전화가 왔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지금 방에서 좀 나가줄래요? 급히 마감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여행 계획에 대해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와이에는 언제 갈까? 항공편도 미리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숙박은? 하와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럼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얘기하는 거 어떨까? 이제 정말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급히 마감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당신이 친구 전화를 받았다면 아마 1시간도 넘게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말은 2분도 못 듣겠단 말이야? 당신 말이 옳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 쌀쌀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마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보통 그에게 짜증을 내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요. 짜증이 날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고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두려우니까요. 당신은 이제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뭔가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당신은 남편과 자신에게 뭘 속이고 있나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나는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 없어요. 불화를 원치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군요. 예,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Sweetheart. 남편이 나의 말과 행동을 좋게 평가하면 가정이 화목할 것이다. 그게 진실인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당신의 가정은 화목한가요? 아니요. 당신은 정직을 팔아서 가정의 화목을 사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사랑과 인정,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며 그저 즐기세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남편이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좋아요. 뒤바꿔보세요. 나는 내가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 당신은 항상 화목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숨쉬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성욕을 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나요?
자, 이제 모두 뒤바꿔 봅시다. 나는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나와 섹스하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무척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당신은 남편과의 섹스가 싫다는 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자주 얘기하나요? 끊임없이요. 네. 당신은 마음속에서 남편과 섹스를 하고 있고 그게 얼만큼 끔찍한지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의 섹스가 어떠한지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그 이야기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섹스는 누구에게도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섹스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섹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종이에 함께 적으세요. 주어진 작업 양식을 전부 남편과의 성생활에 써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장을 뒤바꿔 보세요. 나는 내가 몸매를 잘 다듬기를 바란다. 나는 하지만 내 몸매는 좋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정신적으로는 어떤가요? 아, 더 노력해야겠죠.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예.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이는 몸매를 잘 다듬어야 한다. 그 사람은 몸매를 잘 다듬어야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요, 그의 몸매는 좋지 않아요. 당신이 남편의 몸매를 잘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을 믿지만 남편의 몸매는 그렇지 못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남편은 어떻게 대하나요? 뭐라고 말하나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항상 은근히 표현하죠. 남편에게 내 근육을 보여줘요. 남편이 몸에 만족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을 칭찬하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남편을 다정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좋아요. 눈을 감으세요. 그런 식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을 보세요.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세요. 메리가 한숨 쉬면서 침묵을 합니다. 계속 눈을 감고 계세요. 다시 남편을 보세요. 남편의 몸매를 잘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떠할까요? 그이를 바라보고 그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 거예요. 예, 그래요. 당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겠죠. 참 멋지지 않나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제 잠시 그대로 있어 보세요. 당신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와이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남자가 대단한 건 내가 그렇게 쌀쌀맞고 못되게 구는데도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이는 나를 미치게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나를 미치게 만든 건 내 생각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이는 몸매를 잘 다듬어야 한다. 뒤바꿔 보세요. 나는 몸매를 잘 다듬어야 한다. 나는 내 생각을 잘 다듬어야 한다. 네. 남편을 보고 혐오감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생각을 잘 다듬으세요. 남편을 판단하고 종이에 적고 4가지 질문을 하고 뒤바꿔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지칠 때만 네, 좋습니다. 이제 이해하신 것 같군요. 양식에 쓴 나머지 문장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세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모든 생각에서 비껴서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승찬, 선종, 삼조, 요거로 이런 이렇게 인용 어구가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그 KT가 말하는 이제 요게 이런 대화 방식을 작업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그게 내가 그냥 내 생각에서 오는 어떤 연이은 확장에 대한 생각에 꼬리를 무는 나만의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현실이 사실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게 하고 내가 못 보는 나의 태도와 리액션, 애티튜드로 인해서 나를 또 반성하게 하고 하는 게 이 질문을 하는 유도인 같아요. 의도. 저도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시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